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영양학과 출신의 미국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품영양학과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학과들에 있어요. 한국에 이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생활과학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단과대학에 있고,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학교도 있고, 보건과학대학 등의 단과에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본 식품영양학과 출신들을 좀 관찰해 보면 좀 암울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이제 이공계에서 수능 점수를 보잖아요. 근데 수능 점수 가지고 이제 이공계 전공들을 보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의대나 약대, 치대가 이제 점수가 되게 높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공대가 전자공학과 같은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이제 탑이죠. 뭐 컴퓨터공학 뭐 이런 게 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점수가 그렇죠. 뭐 기계과에서부터 뭐 화공과 쭉쭉 내려가다가 이 자연과학대학이 상당히 점수가 수능 점수가 낮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점수가 거의 최하위권이 이제 식품영양학과예요. 왜냐면 식품영양학과를 나오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뭐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뭐 잡은 보통 이제 학교나 회사 같은데 이제 뭐랄까 소위 말하는 구내 식당 같은데 혹은 급식소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 영양소를 챙겨주고 뭐 그런 쪽으로밖에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가 수능 점수가 낮은 거고, 물론 그런 게 꿈이어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관찰한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은 식품영양학과 왜 가냐면은 이 한국은 학벌주의잖아요. 일단 명문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문대 가려면 이제 학교 가려면 수능 점수 잘 봐야겠는데 이 수능을 잘 못 보면은 과를 낮춘단 말이에요. 학교를 낮추기는 싫고 과를 낮춰서 이제 나름 명문대에 점수 제일 낮은 학과가 뭔지 막 보다 보면 이공계에 항상 식품영양학과가 딱 걸립니다. 마지노선으로. 그래가지고 식품영양학과 그렇게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후배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모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거기를 간 게 이제 뭐 나중에 친해져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 명문대는 꼭 가고 싶고, 그런데 수능 점수 가지고 내 수능 점수 가지고 이 지방의 학교는 가기 싫은데 인서울엔 꼭 가야겠는데 맞춰 찾아보다 보니까 이공계 수능 점수로 마지노선이 그 생활과학대학에 있는 그런 식품영양학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장 낮은 그 점수를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원래 꿈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 꿈은 원래 꿈은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건축가를 가고 싶었는데 건축가 수능 점수가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그래서 생활과학 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간 후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지방대를 가더라도 하고 싶은 꿈에 맞춰야 되는데 이 그놈의 이 한국의 학벌주의, 일단 좋은 학교 안 나오면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깔보는 이런 한국의 이런 학벌주의 때문에 사실 본인이 선택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아니면 명문대를 가느냐 사이에서 명문대를 가는 걸 선택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뭐 저도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원래 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항상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수능 보는 해에 이 닷컴 버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막 이게 뭐 스타트업 차리면은 막 엄청 떼돈 벌 것처럼 뉴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상 가려고 하는데 수능 점수 굉장히 높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수시 전형으로 사실 인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수시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수능 점수를 늘려니까 아무래도 후달렸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제가 가고 싶은 과 못 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방으로 가기는 싫고, 그래도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인서울의 대학을 가자라는 주의가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학벌주의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 그렇죠. 뭐 다 그래요. 웬만하면 다 그럽니다. 자기 원하고 싶은데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근데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그 후배가 항상 굉장히 우울해서 제 기억하기로 그 후배한테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면은 항상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이렇게 학벌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 엉뚱한 학과에 그 인서울에 학교 오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겠죠.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는 미국 사람들은요 학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학과를 나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식품영양학과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푸드 앤 뉴트리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요런 전공이 이제 만약에 졸업장에 찍힌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식품영양학 딱 찍으면 사람들이 과 이름의 편견을 바로 딱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영양조리사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미국 사람들은 뭘 공부했는지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갈 때 그 지도 교수들이 이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를 봅니다. 자, 근데 식품영양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식품영양학과 커리큘럼은 자, 사실 식품영양학과는 이제 사실 보통 이제 말 그대로 그 급식에 대하여 배우는 전공이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식품영양학과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식품영양학과에서 꼭 배우는 과목들을 보면은 화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생물학도 배워요. 그리고 일반 화학뿐만 아니라 유기화학, 생화학 이런 것도 배워요. 그리고 인체 생리학 같은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하면 딱이에요. 그래서 요런 학부 나오셨다고 해서 우울하게 이렇게 찌그러져 계시지 마시고요. 미국 유학 가실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바이오텍으로 유학 가시면 됩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자, 요쪽으로 식품영양학과 출신들이 이 학부 때 배운 핏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갈 준비를 이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핫한 트렌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칩을 설계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지금 right now 2023년에는 가장 핫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속속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대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텍 그 대기업이 있는데 사실 그 회사는 식품영양학 쪽으로 바이오텍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분유로 유명해요. 분유. 그래서 그 미제 분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 회사는 분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먹는 각종 먹거리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농산물에서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적으로,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가 실리콘밸리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 출신들은 그냥 그 졸업하고 뭐 학교 급식소에서
뭐 영양사로 일하는 거, 물론 그것도 훌륭한 잡입니다만, 사실 좀 더 큰 꿈이 있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큰 커리어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석박사 유학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 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텍 기업에서 많이 인재를 영입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바이오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이 석박사 펀드 받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텍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으로 박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 뭘 연구하냐면 유산균을 연구해요. 유산균이 위에서 좀 파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폴리머를 그 유산균 주변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장까지 잘 전달되어 갈 수 있는 뭐 이런 제약 테크놀로지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망한 걸 전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회사랑 손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먹거리 각종 뭐 분유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도 손잡고도 많이 하죠. 근데 식품영양학과 출신들이 그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괜찮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굉장히 유명하고, 식품영양학과도 미국에서는 이 바이오텍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 쪽으로 가는 거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